오늘은 교수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교수놀이 코팅학개론 한번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유리막 코팅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, 그러니까 다른 이제 뭐 진짜 원론적인 코팅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, 유리막 코팅 저희 쇼핑몰이나 몇 명 구독은 안 하시지만 그래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동차 코팅과 관련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입각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 건데요. 자, 1교시입니다. 1교시 코팅제, 광택연마제 기본 구성부터 한번 볼게요. 우리 초등학교 수업이라 생각하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, 설탕물을 표현해 보죠. 설탕물은 이제 설탕이 용질이 될 테고, 녹아야 되는 물질, 그리고 녹여주는 물질, 용제, 용매가 되겠죠.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나뉠 수가 없죠. 요즘에 뭐 나오는 이런 간단한 것들이 뭐 있나요? 대부분 우리가 실생활에 이용하는 화학 제품 같은 경우 그렇지가 않죠. 구분이 모호하기도 하고. 뭐 광택연마제 같은 경우는 물이랑 보통 점증제, 유기용제, 윤활제 이렇게 포함되는데, 물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용제라 부를 수 있겠죠. 용매라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용질이라면 이제 녹아야 되는 물질들, 윤활제, 뭐 유기용제, 점증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, 특히 제가 이제 이 광택연마제까지는 설명 안 드려도 되는데 윤활제 부분이 있어요. 이 윤활제 부분 때문에 광택제까지 좀 이제 논하게 됐는데, 윤활제가 좀 제거돼야 코팅이 잘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제 뒤이어서 설명드리겠지만, 그리고 코팅제 같은 경우는 용제와 용질을 요즘에는 구분하기가 가장 힘들죠. 왜냐하면 솔벤트 자체가 없거나 오히려 그 고형분보다 적기 때문에. 뭐 예를 들어 비교하자면 UV 코팅제 같은 경우가 그렇죠. UV 코팅제는 이제 거의 솔벤트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용제와 용질을 구분하기가, 용제가 용질되기도 하고 뭐 서로 같은 역할이라고, 중복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설명을 굳이 드리자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지만, 최근에는 이런 구분이 모호하다라는 점. 자, 두 번째 2교시는 구체적으로 성분을 한번 볼게요. 그 중에서도 우리 광택연마제 구성 성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건데, 일단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물이 있겠고, 물에다가 점증을 시켜줘야 될 거고, 그래서 점증제 같은 경우는 아크릴릭 폴리머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해요. 이게 아크릴릭 폴리머라고 해서 뭐 광택제가 뭐 보충을 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, 도장 표면의 보충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그 점증 역할을 해줘요. 그 아크릴릭 폴리머 용도가 점증제. 그러다 보면 점증제 산도 조절을 해야 될 경우 산도 조절제도 첨가되는 경우도 있고, 그리고 세마제, 알루미늄 옥사이드, 티타늄 옥사이드 이런 파우더 같은 이 고체 입자를 너무 거칠다 보니까, 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, 이 고체 입자를 가지고 차량 도장 표면에 동글동글 손바닥으로 물을 묻혀 셔도 되고, 그러니까 글리세린이라든지 실리콘 오일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물만 찍어서 물이랑 이렇게 뭉쳐서 한번 문질러 보세요. 그럼 도장 표면이 긁힘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. 그만큼 그냥 쓰면 절대 안 돼요. 그래서 첨가제에 실리콘 오일이라든지 글리세린이라든지 뭐 부틸렌 글리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이런 미끌미끌한 물질들을 사용하게 돼요. 뭐 그런데 이 역할들이 보통 글리세린이 유화나 보존, 안전, 이런 안정제 같은 이런 역할도 이제 동시에 해주기 때문에 한 가지 용도로는 사용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, 특히 PDMS 같은 경우 실리콘 오일은 광택제에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미끌미끌한 다른 윤활제 성분이 들어가는데, 실리콘 오일 같은 경우가 입자의 연마를 최대한 막아줘요. 입자가 표면을 좀 많이 깎아내는 걸 최대한 막아주고 균일하게 이제 깎이게 해주는 건데, 연마력을 줄여준다 생각하시면 되고, 근데 이 실리콘 오일이라든지 글리세린 같은 것들이 코팅을 방해하는 물질이 돼요. 내구성을 떨어뜨린다는 말이고, 이것들이 탈지를 한다고 해서 탈지가 된 것처럼 착시 효과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하면 글리세린 같은 경우는 점도도 높고 증발도 잘 안 해요. 그래서 화장품에 이용돼서 수분을 좀 빨아당기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공기 중 수분을 좀 얼굴에 뭐 빨아당겨 가지고 얼굴이 촉촉해 보인다든지 뭐 그런 효과가 있고, 그렇다 보니까 실리콘 오일 탈지한다고 알콜로 탈지했는데 글리세린 자체가
탈지가 안 됐으면 마치 친수 효과로 보이겠죠. 물이 쫙 퍼지면서. 그러면 마치 탈지가 잘 됐네 라고 오해할 수가 있겠죠. 그 위에 코팅을 해보면 코팅이 잘 되겠어요? 잘 안 되겠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건데, 이 탈지를 할 때는 알코올 탈지도 있고, 그리고 뭐 MS 같은 좀 더 비극성 솔벤트로 이제 도장이 손상 데미지를 안 먹게 뭐 닦아주는 방법도 있고, 그래서 차량에 연마 한번 하고 나면은 코팅 하기 전에 탈지를 충분히 잘 해주셔야 된다. 이게 결론입니다. 사실은 여기 결론이 있어요. 자, 그렇게 생각을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코팅제 구성 성분을 볼게요. 코팅제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일단은 그 실록산계 코팅제만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실록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거나 혹은 실란이 가장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, 근데 이 실란 실록산들이 반응성이 공통적으로 매우 느려요. 특히 실란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가볍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 빨리 날아갈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소실량이 많다고 보실 수 있겠죠. 그래서 실록산을 좀 더 풀어줘야 되는데 실록산이 고가다라는 거. 근데 뭐 이런 거 있죠. 실록산이 PDMS 아니냐? 예, 맞아요. 실록산의 범주는 상당히 넓습니다. 그래서 실록산은 반응성과 비반응성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. 반응성은 비싼 거, 비반응성은 싼 거. 그래서 우리 광택제에는 비반응성 PDMS가 들어가요. 이제 폴리디메칠 실록산이라고 해서 PDMS라고 하는데, 이제 저가 실록산이 들어가죠. 이제 그런 윤활제 역할을 해주는 단순 실리콘 오일은 저렴한데, 이 코팅제로 쓰일 수 있는,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쇼핑몰이라든지, 이제 제가 이전 참고 영상 보면 OSX나 CC99 같은 게 있는데, 이런 실록산들은 반응성 실록산이에요. 그래서 값이 좀 고가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, 그리고 실록산이 보면은 원래는 폴리실라잔이 실록산에 포함돼요. 이 족보를 보자면 포함되는 게 맞는데, 요즘에는 이제 특히 차량 코팅 쪽에서는 이걸 좀 나누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, 그래서 실록산과 폴리실라잔으로 또 구분을 할 수도 있고, 그리고 또 공통적인 거는 실록산이나 폴리실라잔이나 공기 중 수분 반응에서 뭐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이런 반응이기도 하고,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느리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용제 같은 경우는 알코올계도 쓸 수 있고, 일반적으로 수분을 포함하지 않는 유기 솔벤트계 용제 사용하셔도 사실은 돼요. 근데 이제 알코올계가 좀 더 거부감이 없다 보니까 사용하기도 하고, 그리고 첨가제라고 하면은 뭐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좀만 파고들어도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산촉매도 있고 염기촉매도 있고 금속촉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, 요건 빼고 반응과 관련된 거를 이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. 자, 그래서 이전 영상에 그 CC99라든지 OSX80에 대한 문의가 좀 있어서 동영상을 올리고 문의가 있고 그런 답변을 드리는데, 앞으로 뭐 좀 참고하시라고 이 영상을 만든 것도 있어요. 말이 교수놀이지, 그냥 요 문의사항은 요거를 참고하셔라 라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실란 실록산의 반응, 이 반응을 알아야 뭐 건조 시간이든 반응성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,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란이라든지 실록산 그 표면에 그 고분자든 이런 단분자든 간에 뭐 우리 이런 말 들어가죠. 폴리머가 이제 고분자죠. 고분자, 올리고머, 모노머 뭐 이렇게 부르는데, 원래는 거기에 쉽게 생각해서 그 구성 조성물에 OR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. OR이라고 하면 뭐 또 파고들면 복잡하니까 그냥 OR로 그 단축해서 부를게요. 이 OR 그룹이 있는데, 공기 중 수분을 먹었다 뱉었다를 반복하면서 다시 물을 배구하면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게 도장 표면에 그 수속이라든지 OH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반응하기가 정말 좋고 내구성이 잘 나오겠지만, 사실 도장 표면에 그런 그 반응기들이 사실 그런 사이트들이 얼마 없어요.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코팅제 같은 경우는 점착과 접착의 개념이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얼마나 지촉 건조나 걷어내는 시간이나 이걸 연동해서 좀 더 복합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반응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게 달리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자, 물을 먹고 뱉는 반응을
뭐 컨덴세이션, 하이드롤리시스 뭐 이렇게 불러요. 근데 그런 반응들이 쉽게 얘기해서 물 먹고 뱉고 막 이거 반복하는 반응이에요. 그래서 이게 뭐 화학적 평형 반응이기 때문에 주변의 그 환경에 되게 좌지우지돼요. 이 화학 평형 반응, 이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고 이런 것처럼 서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들 반응이라고 생각하시고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. 이 폴리실라전 같은 경우는 규소 그 골격에 규소 폴리머에 붙어 있는 아민 그룹이 아민끼리 반응을 하면서 N2로 빠져나가는 뭐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쉽게 얘기해서 내가 처한 환경의 습도와 온도, 뭐 포화 습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구나라고 결론을 내시면 될 것 같고, 이게 그 제조사나 아니면 원료 공급사의 그 TDS, 그 테크니컬 데이트 시트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, 그런 거를 봐도 딱히 의미가 없는 게 사실 그게 이론하고 실제 적용하고 안 맞거든요. 뭐 마리아 제가 시작할 때 뭐 규순울이라고 했지만 이거 직접 시공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뭐 좀 더 저보다 훨씬 그 경험치가 풍부하실 거예요. 그래서 뭐 제가 사실 교수놀이 할 게 아니라 옆자분들이 교수놀이를 하셔야 되는데, 이건 사실 다 경험치라고 보시면 돼요. 온도도 높아야 좋고 습도도 적당히 있어야 좋다. 근데 뭐 실내에서 할 때는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경우 습도가 낮겠죠. 그럼 위로 증발되는 속도가 많을 거고, 습도가 높으면 물을 빨아들이는 반응을 잘하겠죠. 그래서 이럴 때 어떠한 상황에서 코팅 효과가 좋다. 이거는 어, 사실 모두 경험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결론은 모두 경험이 답이다라고 해서 직접 경험치가 쌓여서 좋은 결과물을 내시는 분들이 있죠. 그런 분들 답이 답인 것 같아요.